5학년 1학기랑 여름방학 끝나고 맞아요. 5학년 2학기 때 애들이 딱 오면은 느낌이 달라져요. 다르죠. 진짜 목소리도 달라지고 네. 네. 부쩍 커 있고 뭐가 나 있고. 맞아요. 표정도 약간 시크해지고 네. 자꾸 반항하는 말도 하기 시작하고. 왜요? 네, 안녕하세요.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윤입니다. 네, 오늘 옆에는요, 이 새로운 또 게스트분이 오셨어요. 이 박명선 선생님인데요. 박명선 선생님의 소개 잠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명선입니다. 지금 16년 차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평생 공부력은 조후에 결정된다.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굉장히 교육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책을 쓰신 게 평생 공부력은 초5에 결정된다라는 제목이에요. 하필이면은 왜 이 초등학교 5학년을 네. 딱 이렇게 찝어가지고 예, 음. 하셨어요? 아이들을 만나는 중에 쭉 5학년 아이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선생님은 5학년이 되게 편하고 좋은 학년인데 엄마들을 만나다 보니까 어머님들께서는 5학년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네네네. 상담 중에 아이들이 많이 변한다. 음. 우리 아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러지 않았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생각해보고 5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 5학년 아이들이 정말 뇌 발달이나 아니면 뭐 사춘기나 그다음에 또 학년 교육 과정이 바뀌는 것 같이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학년이에요. 또 10대에 일어날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공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공부의 주도권이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에서 아이가 직접 해야 되는 쪽으로 옮겨간다는 것도 큰 차이점이었고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반대로 조금 아이가 입학할 때보다는 관심도가 조금 낮아지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 수업을 해도 상담을 해도 네네. 이 학부모님들이 맞아요. 안 오세요. 그렇죠. 1학년 네. 저희끼리 이야기를 할 때 1학년 어머님들은 거의 다 참석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이가 5학년쯤 되면 학교 생활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으니까 부모님도 조금 더 안심을 하신다 그래야 되나? 그래 학교 생활 그렇게 하고 있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으로는 5학년이 이제 굉장히 익숙해질 때지만 정말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렇게 한번 다시 딱 잡아줘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이거죠. 네. 초등학교 5학년의 공부법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네네.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아, 네. 네. 16년의 어떤 그런 공부 노하우를, 아, 엑기스를 네. 이렇게 딱 구독자분들한테 알려주시면 네네.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우선은 가장 기본인 교과서. 네, 교과서. 네, 교과서죠. 근데 우선 평가에 관련된 이야기, 학교에서 지금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가 계획을 보통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이렇게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어머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평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 평가 계획에 따라서 과목별로 이제 공부하는 법들을 조금 살펴보면 우선 국어 같은 경우는 2019년 개정 교육과정에 독서단원과 연극단원이 새롭게 도입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5, 6학년이 되면서 독서의 중요성이 드러난다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문학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많이 경험하고 이해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을 아이들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에게 경청하고 서로 공감해서 대화하는 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이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해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토의와 토론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글쓰기에 대한 어떻게 글을 조직할 것인지, 어떻게 글을 고쳤을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이 교과서에 계속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온책 읽기 그 독서 단원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일부 지문만 발췌돼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했는데 그거를 온 책으로 전체 책으로 읽어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거니까 국어책에 나와 있는 지문들을 찾아서 아이가 한번 읽어보는 것도 국어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교과서에서 아이가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인지하고 계시면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교과서가 기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과서를 저는 한 부 정도 더
구입해서 집에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국어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정말 이제 교과서를 한번 쭉 살펴보셔야 되는 음. 것이 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네네. 막연한 불안감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옆에서 독서 논술은 이제 몇 학년부터 시작해야 네네. 된대. 논술을 맞아요. 안 하면은 중학교 때 국어랑 너무 힘들대. 막 음. 이런 말들을 이제 들으시면 이제 그죠.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을 그죠. 하시잖아요.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음. 그 선생님 지금 초등학생 두 아이를 네, 키우고 맞아요. 계신다고 네.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 두 아이의 교과서도 이렇게 계속 같이 보시나요? 네. 어. 근데 저는 그러니까 우선 너무 저학년 1, 2학년 때는 사실 교과서에 말이 많이 없어요. 네. 글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오히려 고학년이 될수록 뭐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고학년이 될수록 좀 교과서를 챙겨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은 어렵고요. 방학 때 교과서를 그 다음 학기 걸 받아오면 이렇게 한번 쭉 살펴봐요. 이렇게 쭉 그냥 근데 그게 굉장히 자세하게 보는 게 아니라 훑어 읽기. 쭉 보고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에 저는 이제 아이한테 도움을 줄 때 한번 물어보죠. 그냥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래서 뭐 배울 땐 그건 어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네. 선생님도 이 초등학생 두 아이를 위해서 이제 교과서를 사놓고 자주는 아니어도 이렇게 해서 펼쳐서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국어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영어에 대한 이야기. 네. 좀 영어 공부는 어떻게 도와주지? 우리 아이 5학년 영어 공부법은 뭐 따로 있나?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영어는 어떻게 도와줄까요? 영어는 우선 검정 교과서를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정 교과서라는 것은 학교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블랙 아니에요? 검정색 교과서. 네. 5학년이 되면 영어가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문법, 그 전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문장의 패턴을 쓰기, 아니면 뭐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해서 쓰기, 뭐 이렇게 문장을 구성해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쓰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이들이 그전에는 쓸 때 이 단어와 이 단어 중에서 골라 쓰세요 정도만 나왔던 것이 5학년이 되면 자 이제 너가 한번 너의 생활에 이용해서 글을 써볼래? 이 정도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어가 급격히 조금 어려워졌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5학년쯤 되면 이제 문법이 도입되는 시기다. 그리고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 정도는 아이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학교 수업에서 따라갈 수 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3, 4학년 때는 좀 듣고 말하고 네. 이렇게 그냥 게임하고 이 정도였다면은 이제 5, 6학년은 진짜 문법적인 내용도 나오고 네. 영어로 쓰기도 해보고 이렇게 조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애들이 많이 어려워지는 것들을 그 과목들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또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수학 네.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진짜 5학년 때는 안 어려워지는 게 없네요. 영어도 어려워져, 수학도 어려워져. 네네네. 왜냐면 교육과정 자체가 4학년과 5학년이 교육과정이 달라지는데 정말 그게 한 계단 점프 이런 느낌인데 그거를 못 따라오는 친구들한테는 이 갭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올라가는 그 단계까지를 어머니께서 알고 계시고 조금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과목들이, 그러니까 않았던 뭐 입체 도형, 그다음에 뭐 연산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전개도를 만들어라, 겨냥도를 그려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어려워하냐면 예를 들어서 다각형의 넓이 부분이 있어요. 계속 공식만 외운 친구들은 나누기 2를 하나? 아니었나? 이게 나누기 2였나? 이게 다 비슷하다 보니까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교과서, 수학 교과서에 지금 사다리꼴을 구하는 걸 보면 되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평행사변형 2개 붙여봐라. 하나 잘라서 삼각형으로 만들어 볼래? 이렇게 교과서에는 쭉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아이들이 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공식만 외웠으면 나중에 조금 헷갈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도형 부분에서 아이가 어려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조금 조작 활동을 충분히 해봐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넓이를 구할 때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는 것들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여러 번 조작, 직접 만지고 직접 돌려보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교과서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네, 맞아요. 수학 교과서가 특히나 수업 시간에 그냥 한 번 해봤다라고 해서 끝
해버리면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 연도에 그 작년 쌤이 안 가르쳐줬다고 꼭 그러잖아요. 저 안 해봤어요. 네네,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이렇게 조작 활동을 교과서에는 꼭 해봐야 된다 강조를 하시고 계십니다. 네네네. 5학년 중에서 또 5학년 수학을 어려워하는 게 연산 부분이 많이 어렵거든요. 분수의 덧셈, 뺄셈, 약분, 통분,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데 어머님들이 특히 상담할 때 많이 하는 게 우리 아이는 반복된 연산을 정말 싫어해요. 근데 아이가 하면 맞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수학 공부를 만약에 10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앞에 1에서 2 정도는 연산을 꼭 날마다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연산을 잘한다고 해서 수학이 잘하는 건 아니지만 연산을 못하면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걸림돌이 많이 되더라고요. 도구적인 개념으로 연산 공부도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희 연산은 잘하는데 수학 공부 못하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 걸 이미 차단을 하셨어요. 연산을 잘한다고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네. 연산을 못하면 수학을 절대 잘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렇죠.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5학년에 점프되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 계속해서 독서를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초등학교 5학년만의 그런 독서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초등학교 5학년 만에 독서법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아이들이 우선 지금 교과서가 어려워졌는데 교과서를 못 읽더라고요. 네. 읽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학습을 도와주기 위한 기본 개념으로서도 독서가 꼭 필요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구적인 개념으로 독서는 꼭 필요한데 다만 저학년 때와 다르게 독서법이 달라진다는 거는 그 양보다는 우선은 질, 아이가 좀 깊이 읽을 수 있고 정독할 수 있는 그런 독서법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이유에서 제가 이제 뭐 인문고전이나 이런 부분들도 함께 시작하기 좋은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이가 좀 책 편식을 한다 네, 이런 네, 네. 경우에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식책만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또 반대로 이야기책만 계속 읽고 지식책을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둘 다 참 잘하고 있다. 왜냐면 둘 다 아이가 성향에 따라서 책의 맛을 아는 거잖아요. 나는 이게 맛있어. 나는 이쪽 게 맛있어. 그런데 이제 엄마 마음은 좀 더 다양하게 두루두루 했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건 어떠니? 하고 이렇게 밀어줄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이것도 읽어봐 이렇게는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 이거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확장을 시켜줄 수도 있지만 굳이 그거를 억지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책 편식하는 것 자체가 아이가 책을 즐기는 거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아는 거니까 그 부분 자체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저는 이제 만화책을 편식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말하는 독서의 효과를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독서록을 쓰는 것은 네. 이제 어떻게 우리 애가 책은 읽는데 독서록 쓰는 거는 싫어해서 또 맞아요. 그래도 독서록으로 한번 확인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독서를 꼭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이 쓰는 걸 정말 싫어하죠. 네, 정말 싫어하죠. 정말 싫어하죠. 안 쓰려고 그냥 해요. 쓰는 것 자체를 그냥 맞아요. 낸다면 싫어하죠. 뭐든 쓰기는 싫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독서록을 쓰는 거는 책과 저를 아이가 연결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글쓰기를 연습하는 것도 있고 기록을 통해서 기억을 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독서록은 권장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굉장히 쓰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지도를 할 때 1학기 때는 굉장히 짧게 쓰기를 지도해요. 절대 5줄이 넘으면 안 된다. 엄청 좋아하겠네요. 환호하겠네요. 근데 애들이 생각보다 그걸 어려워하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5줄을 쓸 때 3줄은 요약이에요. 그리고 1줄은 느낀 점, 1줄은 궁금한 점을 쓰라고 했거든요. 그럼 3줄로 요약을 해야 되는 게 더 힘들어요. 요약이 어려운 거죠. 이거 뭐 쓰다 보면 10줄, 11줄 내버리는데 또 3줄로 만들어야 되는 거네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 다 안 읽고 그 5줄을 쓰라고 했을 때는 너가 오늘 읽은 것까지만 써. 몇 쪽부터 몇 쪽까지야. 간단하게 5줄 안으로만 써.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애들이 선생님 저 8줄 됐어요. 그렇게 좀 연습을 한 다음에 저는 2학기쯤 되면 제대로 이렇게 처음, 가운데, 끝 이렇게 쓰는 방법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줄거리는 2줄, 3줄을 넘지 않게 쓰거라.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줄거리로 다 채우니까 원래는. 네네네. 원래는 쭉 다 쓰고 참 재미있었다. 이게 이제 아이들이 보통 독서록을 쓰는 방법인데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쓰고 책을 읽고 느낀 점. 그래서 너가 이 책을 읽고 나서 하고 싶었던 게 뭔지. 책이랑 너랑 자꾸 연결시켜봐.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니? 내가 읽은 책마다 독서록을 쓸 수는 없지만 네네네. 그래도 독서록을 이렇게 꾸준히 쓰면서 책과 나를 연결시키는 활동이 계속해서 있으면 좋다라는 네네네네.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5학년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네. 5학년 친구들에게 좋을 어떤 추천 도서 같은 거 있을까요? 아, 예. 제가 지금 책의 독서 파트 맨 뒤쪽에 5학년 아이들에게 추천할 도서 30권을 적었는데 제가 아이들이랑 실제로 읽어봤던 책들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왜 추천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적었는데 네. 예를 들면 5학년 5반 아이들이란 책이 있는데 네. 아이들은 나랑 비슷한 아이의 이야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책은 왜 추천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5학년 전체의 사회의 역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 책들도 좀 많이 있어요. 아니면 사춘기와 관련된 책들 아이들이 읽어봤을 때 내 몸이 변하는 것과 관련돼서 읽어보면 좋을 책. 그리고 5학년 아이들이 보통 관심 있어 하고 재밌었던 책. 제가 친구들이랑 반에서 활동했을 때 선생님 재밌어요 했던 책들을 30권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30권 중에서 3권만 딱 추천해 주세요. 아 진짜? 네, 한번 3권만. 말씀드렸던 5학년 5반 아이들은 5학년 5반 아이들. 내가 책 읽는 거 정말 안 좋아한다. 이런 친구들한테 추천하는 거예요. 책 진짜 읽기 싫어하는 친구들은 네. 5학년 5반 아이들. 왜냐면 네. 그 안에 7명의 이야기가 단편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또 연결이 되거든요. 네. 아이들이 즐거워했던 책이고요. 그리고 이거 너무나도 유명하지만 푸른 사자 완인이 나는 약하지만 우리는 강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고 그다음에 역사와 관련된 책으로는 서차를 전하는 아이. 서차를 전하는 아이. 네네네. 네. 전봉준 네. 관련된 이야기인데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책도 굉장히 아이들이 즐겁게 읽었었어요. 네. 좋은 책들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런 책들을 읽으면 좋은데 네, 우리 아이들이 네. 스마트폰이 더 좋죠, 책보다. 그쵸. 이제 5학년쯤 되면은 엄마들도 좀 아직은 하다가도 결국에는 스마트폰을 또 사주게 되는 이런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은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제가 그 책의 서문에 아이가 변화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힘을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힘을 빼고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스마트폰은 힘을 주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좀 아이와 조금 천천히 합의된 시간에 구매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또 했더라도 여러 가지 원칙을 정할 거를 이야기하거든요. 디지털 사용 원칙을 정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루에 몰아서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주중에는 괜찮고 주말에는 뭐 3시간 이렇게.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한 번에 몰입해서 많은 시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그 3시간을 위해서 아이가 주중에 얼마나 많은 인고의 시간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관련된 원칙, 그 다음에 또 장소와 저는 학교나 잠자는 시간, 그다음에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나 여행하는 자리에서는 조금 스마트폰 사용을 좀 자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부모님과 아이들이 합의된 원칙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잘 되지 않거든요. 그쵸. 저도 힘들어요. 저도 저희 네. 아이 앞에서 안 써야지 하면서도 어느 순간 구독자 수 확인하고 있고 막 계속. 근데 진짜 정말 스마트폰이 아이의 그 독서, 그다음에 학습과 생활 습관 이 맞아요. 모든 것과 연결돼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절제력이 좋아서 저는 이만큼만 딱 하고 제 할 일을 하겠어요 라고 하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게 뭐 어른도 쉽지 그쵸. 않은데 아이가 되겠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늦게 천천히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이가 계속 협의해서 그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네. 원칙을 했으면 끝까지 계속.
스마트폰은 네. 아무리 사춘기 반항하는 그 시기에도 강력하게 잡아야 된다. 네. 네,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5학년 애들은 사춘기예요, 사춘기. 네. 그죠? 이제 아이들마다 다를 텐데 이제 교실에서 보시면은 몇 학년 때 제일 많은 아이들이 사춘기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마다 다른데 보통은 5학년 2학기쯤 되면 아이들이 꽤 많은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30-40% 아이들은 이제 시작했다고 보이더라고요. 특히 이제 2차 성징 시작해서 아이들이 자기 몸이 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고요. 학교에서는 드러나지 않다 하고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는 부쩍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무기력해하고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실에서도 근데 느끼지 않으세요? 그래서 5학년 1학기랑 여름방학 끝나고 맞아요. 5학년 2학기 때 애들이 딱 오면은 느낌이 달라져요. 다르죠. 진짜 목소리도 달라지고 네, 네. 네. 부쩍 커 있고 뭐가 나 있고 맞아요. 표정도 약간 시크해지고 네. 자꾸 반항하는 말도 하기 시작하고 왜요? 이제 5학년 2학기쯤에 좀 많이 시작하면서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 마음고생을 시작을 하실 텐데요. 네. 이제 이 사춘기 때 엄마들 어떻게 마음 관리를 좀 하셔야 될까요? 정말 마음에 안 들잖아요. 아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드실 텐데 그때 그래 네가 내 마음에 들 필요는 없다 라는 쿨한 마음을 갖기 어렵지만 너는 내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시기가 아이가 걸음마할 때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걸음마 이렇게 아이가 하는 거 보면 분명히 넘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엄마 손 잡지 않고 아이가 혼자 가겠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떼써요. 그 모습 보면 대견하다가도 불안하기도 하고 막 갑자기 찻길로 갈 것 같기도 하고 넘어질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춘기가 그런 시기라고 생가해요. 아이가 심리적으로 이제 나 혼자 걷고 싶어. 엄마 품에서 나와서 내가 뭔가 어른 된 것처럼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기인데 그럴 때 분명히 부모님 마음속에서는 불안하지만 한 발 뒤에서 물러서서 아이가 가고 있는지 잘 보는 것, 그러니까 약간의 거리두기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만약에 아이가 계속 살펴보다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러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아이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의 제일 첫 마디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네가 내 마음에 들 필요 없다. 네. 그렇죠. 내 자식이지만은 내 마음에 꼭 들어야만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가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내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서 나랑 함께 걸을 수 있는 그런 동반자적인 아이로 이제 되어가는 중인데 그 과정을 조금 여유 있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너가 잘 크고 있구나. 이제 엄마한테서 조금 독립해서 너를 찾아가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반대로 그래 이제 나도 나를 찾아가야지 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가장 먼저 보는 모델링 대상은 부모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열심히 하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셨을 때 그것을 보는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은 그 또한 굉장히 좋은 교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엄마 입장에서는 평생 나를 바쳐가지고 키워놨더니 이제 와가지고 자기 혼자 큰 것처럼 자기가 이제 독립해 나가려고 하는 서운한 마음이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그건 우리 아이의 독립과 성장을 위한 거니까 그래 이제 너도 컸구나 나도 내 할 거 찾겠다 그래. 오예 네. 즐기셔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리두기. 거리두기. 네.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라는 그런 주제로 학습에서부터 또 독서 이야기 그리고 사춘기 이야기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초등학생 학부모님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 학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또 5학년을 앞두고 있는 학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우리 초초반 구독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아이가 이제 5학년쯤 되면 다양하게 변화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막연하게 불안해하시기보다 아이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쭉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면 충분히 이 아이가 잘 크고 있구나. 나한테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깊게 아이를 이해하고 사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미연 선생님 오늘 초초방 학부모님들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과 인사 나누면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초방 학부모님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